리플이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CBDC 시범 도입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금융, 은행 데이터가 나온다면 거기에는 항상 리플이 끼어 있죠. 리플을 사용하지 않는 은행들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죠. 너도 나도 서로 리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은행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협력한다고 한다.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표되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죠. 몬테네그로는 유럽 남부 발칸반도의 아드레리아 연안에 자리 잡은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반도의 나라이면서 인구는 61만 명으로 소규모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가 금융 포용성 향상, 통화 정책의 현대화, 결제 보안 개선, 국제 결제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사용 사례를 위해 CBDC를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에 더욱 안전하고 실용적인 전자결제 수단을 사용하고자 디지털 유로의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중재인 라도의 주키치는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개발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서 리플과 협력하게 되어 상당히 기쁘다. 또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몬테네그로 정부 및 학계와 협력하여 실용적인 디지털 화폐와 안전한 통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기능과 잠재력을 테스트하고 전자결제 수단으로서 가용성, 보안, 효율성, 규정 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 사용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CBDC 또는 국가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이점과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총재가 언급한 내용을 한번 보면 그냥 저는 꼭 리플의 강점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리플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제임스 왈리스 리플 중앙은행 협력 및 CBDC 담당 부사장은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 혁신을 도입하고 금융 포용과 같은 전 세계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리플은 서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BDC를 발행하고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의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입증해오고 있다.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협력해 몬테네그로 최초의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고 나아가서 해당 국가의 핵심 금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 자, 리플은 국제 결제 송금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탄생한 코인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쓰이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플은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리플 본사 측도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소송은 어떻게 되든 말든 리플의 인프라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던 뭘 하던 리플은 그냥 가게 될 코인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가상자산 규제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주요 경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서 올해 G7 의장국은 일본이 맡았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CBDC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사코 칸다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G7 국가는 개발도상국이 CBDC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값싸고 신속한 초국경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확보해
CBDC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의 기술을 이용하면 값싸고 신속한 초국경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혁신적으로 싼 수수료, 엄청난 속도, 보안 강화, 이로 인한 은행들의 비용 감소 효과는 금융 쪽에서는 엄청난 메리트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각국에서 쓰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코인으로 통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인은 저는 리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의 코인이 전 세계에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빠르게 오지는 않겠죠. 미국도 7월 CBDC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죠. 얼마 전 영상에서 CBDC와 리플, 블록체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과연 미래의 대중들은 CBDC를 사용할까? 리플을 사용할까요?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CBDC를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주 결국에는 거래의 도구로서 저는 리플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감시당할 수 있는 CBDC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금융의 통제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리플을 사용한다면 사회생활이 보장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리플을 사용할 건지, 과연 사람들은 어떤 걸 사용하게 될까요? 그리고 CBDC가 나온다고 해도 리플은 쉽게 CBDC와 교환할 수 있겠죠. CBDC는 결국 한 국가의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고, 리플 XRP는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투기를 하시나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 투기를 하고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되시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떡락해 버리는 암호화폐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투자가 맞는 건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말보다 투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기보다는 투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언론에서도 부동산 투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투기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매매하실 때 수익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죠.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은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투자는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며 차트적으로 진입할 시기, 손절할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자신의 자산을 매수하게 되죠. 그러나 투기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그냥 진입하거나 또는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매수하는 식의 방법입니다. 투기는 자신의 자산을 도박하듯이 운영하게 되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투자로 시작했다가 투심을 이기지 못해 투기로 바뀌게 되시는 게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장기 투자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투자 종목에 대해서든 한탕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 그것은 도박처럼 돼버리고 결국 투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투기가 되면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초보자들은 결국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손실 부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평생 무료로 가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인으로 인해 수익 내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매매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올해 원금 대비 3배 이상 수익 나셨고요.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고 계시죠.
돈 받고 유로로 리딩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전 요구, 후원 유도, 유로 리딩, 멤버십 가입 이런 곳은 무조건 제껴 버리시고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평생 무료로 끝까지 갑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베테랑 트레이더들의 투자 노하우, 트레이딩 방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고요.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큰 수익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는 뭔지 먼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고 팔고 하는 건 그냥 바로 투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투기를 하시고 계신다면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그래도 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이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하루에 몇 분만 시간 투자하신다면 수익 보시기 참 쉽습니다. 저는 구독자 10만 명 이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무료로 갈 거고요. 살기 힘든 세상에서 서로 덮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리플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이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CBDC 시범 도입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금융, 은행 데이터가 나온다면 거기에는 항상 리플이 끼어 있죠. 리플을 사용하지 않는 은행들은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죠. 너도 나도 서로 리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은행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협력한다고 한다.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표되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죠. 몬테네그로는 유럽 남부 발칸반도의 아드레리아 연안에 자리 잡은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반도의 나라이면서 인구는 61만 명으로 소규모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가 금융 포용성 향상, 통화 정책의 현대화, 결제 보안 개선, 국제 결제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사용 사례를 위해 CBDC를 연구 및 개발 중에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에 더욱 안전하고 실용적인 전자결제 수단을 사용하고자 디지털 유로의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중앙은행 중재인 라도의 주키치는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개발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서 리플과 협력하게 되어 상당히 기쁘다. 또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 몬테네그로 정부 및 학계와 협력하여 실용적인 디지털 화폐와 안전한 통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주요 기능과 잠재력을 테스트하고 전자결제 수단으로서 가용성, 보안, 효율성, 규정 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 사용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CBDC 또는 국가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이점과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총재가 언급한 내용을 한번 보면 그냥 저는 꼭 리플의 강점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리플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제임스 왈리스 리플 중앙은행 협력 및 CBDC 담당 부사장은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금융 인프라에 디지털 혁신을 도입하고 금융 포용과 같은 전 세계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리플은 서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BDC를 발행하고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의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입증해오고 있다.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협력해 몬테네그로 최초의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고 나아가서 해당 국가의 핵심 금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 자, 리플은 국제 결제 송금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탄생한 코인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쓰이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플은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리플 본사 측도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소송은 어떻게 되든 말든 리플의 인프라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던 뭘 하던 리플은 그냥 가게 될 코인입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가상자산 규제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주요 경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서 올해 G7 의장국은 일본이 맡았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CBDC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사코 칸다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G7 국가는 개발도상국이 CBDC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값싸고 신속한 초국경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확보해 CBDC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의 기술을 이용하면 값싸고 신속한 초국경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혁신적으로 싼 수수료, 엄청난 속도, 보안 강화, 이로 인한 은행들의 비용 감소 효과는 금융 쪽에서는 엄청난 메리트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는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각국에서 쓰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코인으로 통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인은 저는 리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하나의 코인이 전 세계에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빠르게 오지는 않겠죠. 미국도 7월 CBDC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죠. 얼마 전 영상에서 CBDC와 리플, 블록체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과연 미래의 대중들은 CBDC를 사용할까? 리플을 사용할까요?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CBDC를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주 결국에는 거래의 도구로서 저는 리플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감시당할 수 있는 CBDC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금융의 통제를 받게 되겠죠. 자, 하지만 리플을 사용한다면 사회생활이 보장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리플을 사용할 건지, 과연 사람들은 어떤 걸 사용하게 될까요? 그리고 CBDC가 나온다고 해도 리플은 쉽게 CBDC와 교환할 수 있겠죠. CBDC는 결국 한 국가의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고 리플 XRP는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투기를 하시나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 투기를 하고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되시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떡락해 버리는 암호화폐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투자가 맞는 건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말보다 투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기보다는 투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언론에서도 부동산 투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투기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매매하실 때 수익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죠.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은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투자는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며 차트적으로 진입할 시기, 손절할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자신의 자산을 매수하게 되죠. 그러나 투기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그냥 진입하거나 또는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매수하는 식의 방법입니다. 투기는 자신의 자산을 도박하듯이 운영하게 되죠.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투자로 시작했다가 투심을 이기지 못해 투기로 바뀌게 되시는 게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장기 투자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투자 종목에 대해서든 한탕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 그것은 도박처럼 돼버리고 결국 투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투기가 되면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초보자들은 결국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손실 부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평생 무료로 가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인으로 인해 수익 내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매매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올해 원금 대비 3배 이상 수익 나셨고요.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고 계시죠. 돈 받고 유로로 리딩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전 요구, 후원 유도, 유로 리딩, 멤버십 가입 이런 곳은 무조건 제껴 버리시고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평생 무료로 끝까지 갑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베테랑 트레이더들의 투자 노하우, 트레이딩 방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고요.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큰 수익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는 뭔지 먼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고 팔고 하는 건 그냥 바로 투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투기를 하시고 계신다면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그래도 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이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하루에 몇 분만 시간 투자하신다면 수익 보시기 참 쉽습니다. 저는 구독자 10만 명 이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무료로 갈 거고요. 살기 힘든 세상에서 서로 덮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리플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